살인마 유기락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여기 자신이 덱스터라도 된 마냥 돈에 미쳐 살인마를 처단하겠다고 나선 정의구형 코스프레 범죄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니들 뭐야 이 새끼가! 그럼 당신한테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그때 전설의 고향 울고 갈 실루엣으로 등장하는 척하는 애들이 아닌 진짜 사페가 나타났고. 너 뭐야? 죽여? 정체가 무엇일까요? 너처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너. 그리고 이 의문의 남자는 살인마 유기락을 구해서 나오는데, 뭐야?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복수하려는 거야? 절대 그런 건 아니었죠. 이놈은 그냥 난 원래 사람을 죽여요. 나라서 아저씨를 죽이는 거지 아저씨라서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놈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사이코패스 화가 정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상황들은 파트 1을 보고 오시면 100% 이해됩니다. 이제는 서럽게 울다가 생각해보니 너무나 빡쳤죠. 킬러 이주은의 기억으로 능숙하게 총을 다루고 조태상의 능력으로 신체 능력이 월등해진 최이재. 너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무슨 문제 있어? 죽음이가 이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었고, 죽지 않는 유일한 존재. 모두 당신이 계획한 거지. 뭘? 박태호와 연결된 죽음들, 그리고 왜 지수까지 죽게 한 거야? 아무리 당신이 신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런데 죽음이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며 이 모습은 그저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 취한 형상일 뿐. 이 모습이 마음에 들어? 그게 너의 본 모습이야? 그런데 아니. 아, 이건 반칙 아니야? 지수야, 그만해. 눈 똑바로 뜨고 대들 땐 언제고 왜 시선을 피해? 이 여자가 너 때문에 죽은 것 같아? 그리고 친데레처럼 죄책감을 조금 덜어주는. 이 여잔 그날 그 장소에서 죽을 운명이었어. 이 말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여자는 박태호에게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죽이고 싶어, 그 개자식을. 내가 말했지. 네가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개입하게 될 거라고. 죽음이는 한 번에 샷하지 않고 빙빙 돌리다 공포심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 뭐지? 이 피는 또 누구지? 인트로에 나왔던 살인마를 사냥했던, 여기는 끔찍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때 기억과 능력의 구슬이. 내 이름은 정규철. 34살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그 강렬한 모습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모습을 그린 내 그림은 인간 내면의 잔혹성을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며 해외에서 호평과 함께 비싸게 팔리게 되었다. 나는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에 빠져들었다. 즉 이때부터 행동파 사페가 눈을 뜬 것이었죠. 창원호수공원에서 오래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제동의 한 야산에서 시신 7구가 발견됐습니다. 정규철 사백의 작품 시작가 1억 2천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그렇게 나에게 영감을 주며 죽은 15명을 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재가 이 몸과 바디 프렌즈가 됐다는 것. 정규철에게는 살인의 추억이겠지만 이재에게는 그저 끔찍함 그 자체. 그리고 떠오르는 또 하나의 끔찍했던 그날이. 이지수 작가? 죽은 모습이 꼭 마리오네트 같네. 내가 널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줄게. 나이스! 역시 대표님 사기 솜씨는 국대 못지 않으십니다. 실수했죠. 잠시만요. 국대보다 훨씬 잘한다고 했어야지. 그리고 전화를 받다니. 이제 클래식하게 한번 가보죠. 네. 이제는 박태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시면 날 대표 자리에서 빼겠지? 그럼 안 되는데. 그니까 이거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약을 했어?
박태호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라며 김 실장에게, 그리고 계열사 대표 자리도 놔줄게. 이렇게 김 실장의 능력 없는 탐욕은 인간 악마 박태호의 거래를 받아들이고 결국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하수구에 버리죠. 이지수 작가? 한편 여기는 태광그룹. 사이코패스, 지금 이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이 성공하는 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없이 일을 추진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태광그룹의 경쟁 회사인 케인의 CEO 스테파니도 사페라는데 우리도 질 수 없겠죠? 박태호 대표님, 테스트해보는 거 괜찮을까요? 박태호는 이 순간 진짜 쫄리겠네요. 사진 속에 웃는 얼굴은 몇 개인가요? 그 순간 카메라가 박태호를 조준하고 있었고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저격 당하는 거죠. 3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이 중에서 다른 사진은 몇 번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 일 봐주는 분이 가끔 아기를 데리고 왔던 거 기억나? 나 사실 다 봤었어. 아 시끄러. 형이 보리에 입을 막은 거. 다행히 살았지만 수술도 하고 굉장히 위험했었잖아. 형 어렸을 때 매일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약 먹었지. 지금도 그래? 뭐? 만년필 속의 약. 그런데 진태가 몰랐던 사실.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약 먹던 거 아니야. 자꾸 죽여버리라고 귓가에다 누가 속삭여 대니까 먹는 거지. 3번이죠? 여러분, 박태호 대표님은 안타깝게도 사페가 아니시네요. 사페가 아니란 말에 모두가 박수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박태호의 대외적 이미지는 따뜻하고 잘생긴 재벌 2세, 그리고 이재에게도 복수할 기회가 오고 있었죠. 작가님, 붉은 구름을 꼭 사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딴 그림을 산답니까?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태광그룹의 박태호 대표님이요. 아, 정규철 작가님. 불구대천의 원수와 악수하는 이재. 네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개입하게 될 거야. 대표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대표님, 팔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죠.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박태호는 아니길 바랬던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강연은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라고 합니다. 회장님인 아버지도 박태호가 사페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못된 거 몇 알을 꺼냅니다. 폭주하는 박태호. 역시 팔기통 그지? 야야, 이전에 그냥 교통경찰한테 맡기자. 잡았다. 씨. 선생님, 과속을 심하게 하셨네요. 신분증 먼저 주시고. 박태호의 손 떠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우영사. 잠시 내리시죠. 박태호는 어디론가 전화하죠. 저 새끼 눈 깔봐요. 약한 것 같아요. 야, 일 치우지 말고 적당히 해. 저 사람 태광그룹 박태호 대표야. 그게 뭔 상관인데요? 예, 김남일 청장님. 예. 야, 너 옷 벗고 싶어? 바쁜 분이니까 빨리 사과 보내드려. 결국 힘에 눌려 그냥 가시죠.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싫은데. 저기요. 너 옷 벗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형사 안지영. 이런 어이가 없는 일들이 어이없게 벌어졌죠. 난 당신처럼 눈치껏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집 앞에서 정규철, 아니 최희재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세요? 제 그림 보면 모르시겠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야, 너 여기 CCTV 없다? 알아. 이재가 여기서 기다린 이유도 같았죠. 이 새끼가 이게... 이재는 조태상의 기억과 능력이 남아있어 너 맞아본 적은 있냐? 박태호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죠. 아이 개끼가 왜 남의 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씨 곤란하게 이씨. 야이씨. 안 내려! 너 아까 분명히 총 맞았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했지. 기대해. 오늘 밤 널 위한 이벤트가 아주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을 뜬 건 분명 박태호를 끌고 온 건 최희재였는데 먼저 네 손가락 발가락
하나씩 천천히. 박태호는 이때 분명 떨고 있었고 하지만 다른 떨림이었죠.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느껴보고 싶다. 네가 그동안 겪었던 죽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네.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그놈을 죽이려 했다면 내가 개입해서 널 지옥에 던져버렸을 거야. 그런데 이재가 웃고 있습니다. 너 일부러 죽임을 당한 거였어? 이제는 몇 번의 죽음과 각자의 아픔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수가 죽는 걸 보며 복기충만 가득했죠. 복수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 죄는 주인을 찾는 법이니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죄가 주인을 못 찾는 것 같다며 박태우에게 그것을 배달해주겠다는 이재. 신이 일을 안 하니 내가 할 수밖에. 넌 언제쯤 깨달을까? 죽음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뭐지? 저 남자를 쫓고 있는 건가? 그만 좀 쫓아와, 이 짭새 새끼야! 짭새? 잘됐다. 뭐? 잠깐 시켜! 우영사 덕분에 이재가, 아니 오정세 닮은 안지영 형사가 위기를 넘겼고. 선배, 아까 도망치던 거예요? 아니 그게 내가 동료를 위한 희생?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을게요. 근데 쪽팔리지 맙시다. 좀! 저번 일 때문일까요? 싸가지 없이 개기는 우영사. 그런데 그때 기억과 능력의 구슬이. 내 이름은 안지형, 42세다. 경찰이었던 아버지는 흉악범들을 체포하다 순직하셨고, 그런 멋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된 안지영. 이제 아버지처럼 경찰이 됐다고. 하지만 아버지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어머니는 마음에 병이 드셨고, 나는 결국 어머니를 위해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을 가장 먼저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만큼 위기의 순간엔 동료들은 위험해졌고, 중요한 순간에 몸을 사려요. 저놈이랑 출동했을 땐 그냥 한 명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지만 남은 건 쓸쓸해진 어머니의 장례식과 동료들의 냉랭한 시선들 뿐이었죠. 저기요. 너 옷 벗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하지만 나도 이제 나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몸은 꽤나 불쌍한 인간이네. 그래서 후배인 우영사도 그렇게 무시를 했던 거죠. 그때 양아치 두 놈이 싸움이 났는데 그중 한 명이 조태상으로 빵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었지만 결국 쓰레기였던 김지영, 오랜만이네. 미친 새끼가 뭐라는 거야?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칼춤 추고 있는 이 녀석을 촬영하고. 찍지 마! 박태호한테 받은 1억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더 죽일 생각이야? 이 새끼가. 원래 몸주인이 몸을 사겠던 거지 실전을 못하는 게 아니었다고. 어? 그리고 이 일로 몸살이기 1등 겁쟁이 안형사, 아니 이제는 한순간에 SNS 스타 형사가 됩니다. 저놈 저기 안지영이 닮았네? 안지영 맞습니다. 내가 바보냐? 저기 안지영이라는 게 말이 돼.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라며 뉴스까지 나오는 안지영. 저놈 저 최근에 생명보험 들었는지 확인해. 근데 이 녀석 어딨어? 한편 이제는 전생, 아니 전전생에도 하지 못한 박태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선배가 연쇄살인마 용의자 집에 간다고 해서 같이 이동 중입니다. 내 복수는 지금부터다. 같은 시각 박태우는 살인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쪼개고 있었고, 대표님, 부탁하실 서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태 하지 못했던 참신한 방법들로 또 그 짓을 하고 싶은 박태우. 오늘 저녁 같이 먹지. 선배, 이렇게 영장 없이 막 남의 집 들어오면 큰일 나요. 괜찮아. 이제 주인 없는 집이야. 예? 그렇죠. 전생의 살인마였던 자신이 죽었으니까. 이런 그림 그리면 부터 연쇄살인마냐고. 이제가 전생을 거듭하며 모았던 증거들, 그리고 이번 생에도 마찬가지. 이거 정규철은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살인을 놓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 감식반 뿌릴게요. 그런데 이제는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영사. 잠시 후 도착한 감식반. 그림들에도 뿌려주세요. 정규철은 피해자들의 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 꺼보시죠. 사실 정규철의 잔인무도한 행위도 놀랍지만 반장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안형사가 더 놀라웠죠. 안지영!
내 형사 이쪽으로. 너 안지영 아니지? 어떻게? 내 눈 똑바로 봐! 이 새끼 신 받았냐? 아유 왜 썼다. 뭐야 저 인간. 한편 박태우는 몹쓸 짓 하려고 자신의 비서를 데리고 나왔지만 태강그룹 박태우 대표님이시죠? 둘은 안 그래도 안면이 있었죠. 남의 발에 각질이나 뜯어먹고 사는 분들. 아, 지금 인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때문에 현장 통제 중입니다. 그 옆에 여성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은 왜? 실종될지 누가 알아요? 살인마가 이름표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그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박태우에게 경고한 걸까요? 곧 보자. 대표님. 밥맛 떨어졌으니까 내리라고. 어쨌든 이 여성은 이재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이제 모든 여론은 이재에게 향했고 연쇄살인범 정규철의 존재를 밝혀낸 것도 바로 안지영 형사인데요. 이 새끼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남성은 예전 킬러 이주은의 보스였고 한편 이재는 박태우의 범행 현장들이 녹화된 파일을 기자에게 넘기죠. 오늘 밤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형사의 행동에 의문을 가진 우 형사. 넌 그 영상이 공개될 것 같냐? 경찰서에 가져오는 순간 윗선에 의해 폐기가 될 거야. 그래서 박태우 그놈을 꼭 벌받게 할 거다. 선배. 그런데 그때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오는 이재의 어머니. 돈가방 사건 모르세요? 저번 집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동네 CCTV 다 뒤져서 돈가방 갖다 놓은 놈을 알아냈는데 찾아가 보니 죽었더래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아들 죽은 지도 얼마 안 됐다던데. 이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메어왔죠.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이제는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돌아가던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한편 박태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흥분해가고 있었죠. 우리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들 전부 다 금방 죽어나갔어. 내가 부모니까 안다. 그러냐는 사람한테까지. 그래서 그 어린 날 외국에 보내놓고 그렇게 감시하도록 시킨 거였어요? 제가 창피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무서워서? 그리고 옛날 왕족들처럼 왕자에 오르기 위해선 피를 나는 형제랑 죽여서라도 이겨야 하는 경쟁자였죠. 그건 뒤에 서 있는 그게 아버지여도요. 이 미친 사이코패스 박태우는 아버지를 뚜껑이 열린 박사패. 너 미쳤어! 야, 그리고 완전 미쳐서 사람을 대놓고. 하지만 상황은 박태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죠. 안지영 형사로부터 박태우 범행 증거가 입수됐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오늘 밤 뉴스에서 그 영상이 방송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박태우의 심부름꾼이던 킬러 회사 보스까지. 안지영 어떻게 됐어? 나 찾는 거야? 고맙네. 사실 이때 죽을 뻔했지만 킬러 본능 이주은과 전투만 랩 조태상,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재가 쉽게 당하진 않았던 거죠. 우리 일단 잠깐 만나죠. 경찰서에서 보자. 경찰서. 박태우는 경찰서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장실이었고. 고맙습니다, 청장님. 이재에게 스폰서가 돼주겠다는 박태우. 뭐 자존심 버리고 꼬리까지 흔들어주면 진짜 이 방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대한민국 내 놀이터야. 넌 그냥 내 놀이터에서 주제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새끼 한 마리일 뿐이고. 내가 똥칠 한번 해줄게, 네 놀이터에. 너 진짜 계속 이러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될 거다. 30분 후 1층으로 와. 수갑 채워줄게. 이렇게 박태우가 감옥에 가게 될까요?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박태우는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언론에 안 좋은 기사 한 줄이라도 썼다가는 태강그룹 광고 계약 모두 처리한다고 협박해! 박태우는 무죄다! 여론과 사람들은 연신 박태우의 무죄를 외치며 난리 부르스를 쳤던 거죠. 게다가 증거는 윗선에 의해 조작됐고 결국 저희 쪽에선 무혐의 처리하기로 얘기 끝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질 때까지 해외에 나가 있으려던 박태우. 그런데 비행기가 이상했죠. 게다가 비행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만. 30초 후 이 비행기는 폭발한다. 박진태가 죽을 때처럼. 살고 싶다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는 누군가의 메시지와 함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또 산옥? 그런데 이 모든 건 이제의 계획이었죠. 이 바닥에서 믿을 건 이것들밖에 없어. 여기에 온갖 비리를 저지른 놈들의 자료가. 이걸로 박태우의 뒤를 봐주는 고위 관료들을 묶어놓고 박진태의 기억을 통해 박태우의 만년필엔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주은의 기억을 통해 엔진에 폭탄을 설치한 후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그 후 송재섭의 기억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죠. 동생분 아닌가요? 동생은 무슨 사고사로 보이게 줄여. 이 시나리오의 엔딩은 네 몫이 아니야. 좋은 시나리오엔 항상 반전이 있는 법이거든. 너도 당해보니까 어때? 네가 지수를 죽였어. 지수를! 그런데 그때 죽음이가 죽음의 룰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난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때 이재가 선물한 지수의 만년필이 빠졌죠. 전 건우 씨의 이야기가 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공개된 동영상은 모두 진실로 확인되었으며 태우의 범죄를 은폐하고 눈감아준 각 정계 고위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태강그룹의 박진석 회장이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하여 앞으로 태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지수가 건우에게 했던 말 덕분에 마지막 죄를 피할 수가 있었죠. 그날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은 그리운 지수. 네가 내 손 잡아준 거지. 복수를 위해 숨이 턱끝에 차도록 달려왔다. 그런 나에게 남은 건 또 죽어야 한다는 사실밖엔 없었다. 이제는 안지영 형사로서의 삶에 젖어들고 있었죠. 아, 지금 살찐 거 봐라. 야, 이 강아 새끼!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안지영으로 살아갔다. 마치 처음부터 안지영이었던 것처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영사는 안지영을 구하려다 다쳤고. 고맙다. 구해줘서. 뭘요? 당연한 거. 여보. 많이 아파? 아, 또 온다 또. 울지 마. 슬기도 있잖아. 엄마, 울지 마. 슬기야, 아저씨랑 매점 다녀올까? 우리 아빠는 일하러 나갔다 오면 자꾸 어디 가? 이렇게 걱정하는 슬기에게 이제는 약속하죠. 삼촌이 아빠가 나갔다 와도 안 아프게 한번 해볼게. 정말요? 약속. 와, 저거 했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게 남자죠. 여느 때처럼 범인을 잡던 어느 날. 왜 이 높은 데까지 올라와? 어? 너 가만히 하니까 자수해. 그런데 이 자식은 본투 쓰레기 총을 꺼내줘. 죽어 이 짭새끼들아! 누구부터 죽여줄까?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아, 다른 생명을 구하려고 내가 희생한 거라고. 네가? 그래. 네가 누군데? 뭐? 네가 누구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가라. 죽음이가 보낸 이번 삶은 노숙자야? 내가 그동안 겪은 게 얼만데 이 정도 가지고. 이제는 노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TV에서는 안지영 형사를 추모하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저 형사 죽었나봐. 저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재. 정말로 하늘에서 보고 있어? 그런데 슬기가 울고 있네요. 그리고 동료들. 그러게 평소 하던 대로 했어야지. 안 하던 짓 하니까 이렇게 험하게 가잖아. 총리님 오셨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추모하게 됐지만 이재가 안지영의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는 결국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다.
이제는 계단에서 울고 있는 우영사를 발견합니다. 쪽팔리 좀 맙시다. 좀! 이제는 우영사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며 죄책감 갖지 마라. 안지영 형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건방지게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뭐냐고! 주구미의 비웃음이 가졌던 의미가 이것이었죠.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구냐고. 이제 내가 누군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면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요? 그때였죠. 기억과 능력의 구슬이 이제 그만 좀 하자. 재밌었겠네. 도대체 너란 인간이 어디까지 멍청할 수 있을까? 보는 재미가 쏠쏠해. 기억해? 이 게임의 끝에는 네가 상상도 못할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이 남자는 내가 죽기 전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 취업을 하고 이제의 꿈이었던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내게는 허락되지 않던 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도 지옥이 찾아왔죠. 그 끝은 너무나 허무했다. 그런데 버림받은 건 회사뿐 아니라 그의 전부였던 가족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았다. 당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는 말이었다. 졸업 전에 꼭 취업해야 돼. 할 수 있다. 그토록 원하던 거 아니었어? 모든 걸 다시 되돌리는 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에게 벌받은 인간들은 다 그랬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방이네. 도끼만 남은 이제는 주구미에게 한마디 하죠.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어차피 정해진 곳이 지옥뿐이라면 빨리 가자. 네가 어떤 몸에 쳐넣든 빨리 끝내줄게. 과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두고 보면 알겠지. 주구미는 어떤 인생으로 이제를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익숙한 이제의 집이었고 이번 인생은 엄마? 이제의 이번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구미가 어머니의 몸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티빙 오리지널 이제 곧 죽습니다 5화부터 7화까지 였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파트 1에서는 살고 싶어 안달난 미련 남은 삶이었다면 파트 2에서는 박태우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했고 삶의 미련 따위는 없었죠. 그래서 박태우 같은 괴물이 될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박태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티빙 오리지널 이제 곧 죽습니다 정주행하러 가시면 리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금은 이상하게 넘어갔던 씬이나 몰랐던 사실들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12번의 인생들과 협업으로 복수할 때는 진짜 재밌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